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AI와 또 다른 뭐 센서 기술,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서 재활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혼자서 혹은 의료진의 그 도움을 원격으로 받아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제품과 솔루션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고령화의 추세는 뭐 어떤 사람들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 고령화 시대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추세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헬스케어 시장의 어떤 그 성장의 또 하나의 트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니어 헬스에 대한 시니어들에 대한 그런 그 건강 헬스케어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장인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 홈 방문 시장, 재활치료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가서 케어를 해주는 이 시장의 어떤 성격을 좀 더 살펴본다면 이 시장은 탑3 플레이어가 시장 점유율이 10%가 다 되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절대적인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고 상당히 쪼개져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러한 그 서비스 시장을 저희만의 재활 플랫폼으로 공략해서 이 시장의 혁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재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재활 플랫폼에 하드웨어가 연결돼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게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클라우드에서 의사나 치료사에게 공유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환자에게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와 치료사가 이렇게 원격에서 재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의 혁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꿈꾸는 것은 미국 재활 서비스 시장의 재활 서비스의 레퍼런스가 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재활 클리닉을 보스턴에 있는 클리닉의 CRC라는 재활 클리닉을 올해 초에 인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코비드라는 상황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지면서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런 규제 당국이라든지 어떤 일반 국민들의 어떤 니즈 자체가 인식 전환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의료진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있어.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올해 6월 달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가 사실 그 법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법규의 예외 조항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 원격 재활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고 이게 2+2년, 2+2년 최소한 4년 정도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이러한 디지털이 기반이 된 원격 재활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학문의 분야는 리헵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티브 로보틱스가 아니고 어떤 치료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티브는 그냥 안 되는 기능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의수 같은 거죠. 의수 같은 거고, 리헵은 그러니까 안 되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재활을 통해서 치료를 더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어떤 그런 로봇을 재활 로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의 어떤 큰 방법론을 크게 한 뭐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텐시브한 태스크 프랙티스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도 마찬가지인 듯이 뭔가 인텐시브하게 뭔가를 하면 그런 태스크를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반복적인 운동이 아니라 스킬 애퀴지션을 해야 된다. 펑셔널한 어떤 스킬. 그러니까 의미 있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은 환자가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재활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패시브한 어떤 훈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료사가 계속 손을 뭐 이렇게 흔들어주는 이런 훈련보다는 실제 이렇게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액티브하게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하는 것들이 실제 재활을 더 잘 유도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individualized adaptive training은 적정한 수준의 어떤 재활 치료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것들은 실제 재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절한 챌린징한 어떤 수준의 태스크를 통해서 좀 더 재활을 효율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재활 로봇에 대한 어떤 컨셉은 라이트하고 펄어블하고 어포더블한, 가볍고 뭐 어디에서 할 수 있게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하고, 그 다음에 비싼 가격의 어떤 그 재활 로봇이 아니라 어포더블한 어떤 기술의 로봇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목표이고, 이렇게 글씨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전혀 글씨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셨는데 저희 장갑을 통해서 이 로봇 어시스트 하는 어떤 그 소프트 로봇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오팩트의 글로벌 전략센터를 맡고 있는 박형준입니다. 이게 바로 가설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하루 일상을 살아보고 그 사람의 1년을 살아보면은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짚어냅니다. 이건 이제 테스코라는 영국의 회사에서 더넘비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한 작업인데요. 각각의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각각의 특징들, 뭐 애가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큰 패키지를 사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니즈와 행동 유발 요인을 데이터로 추출하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은 좀 힘들 것이다. 통계 툴, 기술, 데이터에 얽매이지 않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목적, 그리고 고객에게 가치를 어떻게 줄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는 그런 융합형 인재가 되면은 좋을 것입니다.